안녕하세요. 이수환 의원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걸 방해하는 것들 중 하나죠. 바로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. 보내주신 당뇨병과 체질별 치료법이라는 자료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. 특히 열 많고 노심초사하기 쉬운 소양인 체질. 이 소양인이랑 당뇨병의 관련이 깊다고 해서요.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왜 특정 체질, 이 소양인 같은 분들이 유독 당뇨에 좀 더 약한 걸까? 또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일까?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.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보죠. 우선 자료에서 당뇨병을 한의학계에서는 소갈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? 뭐 기운이 빠져나가고 몸이 마른다 이런 의미라고요? 네, 맞아요. 소갈이라는 말 자체가 병의 특징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. 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, 그러니까 기운이 막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고요. 갈은 몸 안에 수분이나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바싹 마른 상태를 말해요. 아, 기운은 빠져나가고 몸은 마르고. 그렇죠. 이걸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있잖아요. 이게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운은 없고 몸은 계속 뭔가 부족하니까 영양분을 달라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. 아하, 포도당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몸은 계속 배고프다, 목마르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다뇨,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다뇨, 또 먹어도 금방 허기져서 자꾸 먹게 되는 다식, 이른바 삼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. 바로 그거죠. 근데 사실 이런 증상 자체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합병증의 위험이에요. 혈액이 좀 탁해지고 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눈이나 콩팥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팔다리가 저리거나 아프기도 하고요. 네. 심하면 작은 상처 같은 것도 잘 안 낫다가 조직이 괴사하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. 아, 정말 무섭네요, 합병증이. 네,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죠. 근데 이 자료에서 특히 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소양인 체질과 당뇨병의 관계인데요. 소양인이 기본적으로 다른 체질에 비해서 몸에 열이 좀 많다고 봐요. 이렇게 발산하는 기운이 강한 체질이거든요. 비유하자면 엔진이 좀 쉽게 과열되는 타입, 이렇게 볼 수 있죠. 열이 많다. 근데 거기에 노심초사, 그러니까 좀 쉽게 초조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적인 면이 더해지면 당뇨 위험이 확 커진다는 거죠.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? 근데 그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자료 설명을 보면 과로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요. 이게 쌓이면 소양인이 가진 그 열이 그냥 열이 아니라 병적인 불, 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아, 화로요? 네. 이 화가 몸에 있는 진액,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수분 같은 걸 말려버리는 거죠. 그럼 조직이 건조해지고 이게 당뇨병이 생기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. 특히 그 열이 머리나 얼굴, 아니면 팔다리 쪽으로 잘 몰린다고 하고요. 열이 위로 뜨는 느낌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상의 약을 만드신 이재마 선생님이 소양인한테는 특히 마음가짐을 강조했다고 이 자료는 이야기해요. 마음을 좀 너그럽고 활달하게 가져라. 이게 단순히 성격 좋게 지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의 기운순환도 원활해지고 그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랑 같은 맥락이에요. 네, 마음 다스리는 게 진짜 중요하군요. 물론 그렇다고 다른 체질은 당뇨랑 상관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. 자료에서도 태음인 경우를 잠깐 언급하는데요. 태음인은 주로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, 또 과식이나 과음 같은 생활 습관이랑 많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. 그리고 태음인은 기운이 좀 안으로 모이는 성향이 있어서 몸의 순환이 잘 안 되고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기 쉽거든요. 그러면서 간에 열이 뭉치거나 반대로 폐기운은 약해져서 마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봐요. 아, 소양인이랑은 또 다른 이유로 당뇨에 걸릴 수 있다는 거네요. 체질마다 진짜 다르군요. 네, 그래서 태음인한테는 이재마 선생님이 마음을 좀 공경하고 욕심을 버려서 안정을 찾으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죠. 결국은 자기 체질을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근데 체질 말고도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. 동의보감을 인용했던데 술이나 과도한 성생활, 짠 음식, 밀가루 음식 이런 걸 피하는 것만으로도 약 없이 소갈병, 그러니까 당뇨를 이겨낼 수 있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니 이거 상당히 강력한데요? 네, 그만큼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.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
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살 빼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주거든요. 그래서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. 아, 운동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군요. 네, 바로 그런 체질적인 특징이랑 개인의 생활 습관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. 이게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수환 의원 같은 곳에서 맞춤 관리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춤 관리. 이수환 의원에서도 그런 점을 중요하게 보시는군요. 그리고 소양인의 경우 자료 보니까 좋은 음식이랑 좀 피해야 할 음식 예시도 있더라고요. 아, 네네. 돼지고기 보리, 오이, 배, 녹차 이런 건 좀 이롭고 반대로 닭고기나 찹쌀, 고추나 마늘 같은 매운 양념들, 인삼, 꿀 같은 건 좀 피하는 게 좋다고요. 식단 관리도 정말 체질 맞춰서 해야겠네요. 맞아요. 자기 체질에 맞는 걸 먹는 게 중요하죠.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. 결국 당뇨병이라는 게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뭐 소양인의 열이라든지 노심초사하는 그런 성향처럼 개인의 체질적인 특성, 그리고 마음 상태,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점, 이걸 알 수 있었죠.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좀 통합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나요? 어쩌면 평소 당신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나 조급한 마음 있잖아요.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. 그게 혹시 당신 몸의 상태, 특히 열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이게 당신의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성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.